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나스닥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트럼프의 관세 진행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인가. 과거 비교 자료인 2018년 차트와 비교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18일 관세 놓인 트럼프의 하락장이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8%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57일. 얼마 전에 마이너스 25%를 찍고 반등한 상황이죠. 반등을 해서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의 하락.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나스닥 QQQ 기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의 하락. 기간은 84일이고요. 단순 하락률로 보자면은 이미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의 하락률은 올해 이미 넘어갔고, 기간으로 보자면 18년 미중 무역 전쟁은 84일이고 현재는 57일이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자면 17거래일 그리고 27일이 더 남아있다. 약 한 달. 한 달 동안 추가적인 우하향이 더 남아있다. 단순하게 봤을 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57일자가 이날이니까 이날부로 27일 그리고 하락률은 한 11% 정도 더 남아있다. 현재 기준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11% 정도 더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이탈한다가 아니라 그냥 비교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기준에서 11% 더 내리면은 최근에 이 극도의 공포지수 3의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투자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보수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물론 단타는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단타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희망회로는 굴리되 실제 투자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돈은 주식이 상승을 해야 버는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의 경우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드가 고갈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고통 속에서 혼절해서 손절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다. 투자는 보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하되 하락과 상승은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항상 좀 줍줍을 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떠나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자금은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봉 RSI로 비교했을 시 현재는 얼마 전에 저번 주죠. 주봉 RSI 28을 찍고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는 내렸지만.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RSI 주봉 32를 찍고 반등을 해줬죠. 그러나 그 전에도 RSI에 상당한 과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때는 주봉 RSI의 쌍바닥이 한번 형성되고 반등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현재 주봉 RSI가 28을 찍고 약간 오르고 이번 주에 나스닥이 내려서 조금 주봉 RSI가 내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주봉 RSI 30 부근을 찍고 주봉 RSI 쌍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가 있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럼 주봉 스토캐스틱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때는 QQQ 기준 스토캐스틱 주봉 10봉 70일 동안 과매도가 형성 후 반등을 했죠. 10주 동안 70일 동안 이 과매도 주봉의 과매도를 형성하고 반등을 했다.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을 건데 지금도 많이 힘들긴 한데 이때도 만만치 않았다. 현재는 어떤가? 주봉 5주 동안 35일 동안 과매도가 형성 중인 것이죠. 35일 한 달 좀 넘게 과매도가 형성 중입니다. 18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 온 거죠. 주봉의 고통의 과매도가 절반이 왔다. 단순 비교했을 때. 그러나 18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는데 현재는 미국과 전 세계의 싸움이다. 트럼프 할배가 완전 미쳐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가 싸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8년, 지금 제가 올려드린 18년의 사례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초분할로 긴 텀 매매로 매수의 계획을 짜보아야 한다. 시드가 고갈되면 끝이다. 단순 무식 비교 계산으로 스토캐스틱상 5주 동안 35일 동안 추가적인 과매도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하고 횡보를 하는 엄청난 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어차피 과거랑 미래는 똑같이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에 과거의 차트를 보고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버텨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그것을 수치화한 것이 차트의 보조지표다. 보조지표는 한 개만 참고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켜놓고 참고를 해보고 과거의 상황과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재미없을 가능성이 크고 어쩌면 저점 추가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약간의 발상에 전환을 해보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추가적인 줍줍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분할 매수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며 적절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QQQ가 뭐 10불인데 내일 또 11불이 될 수 있고 뭐 글피에 9불이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복 매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부동산이 노후 대비 자산이지만 미국은 401k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더라도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아닌 트럼프가 리만 브라더스급의 하락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나 닷컴 버블급의 초버블장, 미친 버블장이 온 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내린 적은 있었지만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50%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개박살 붕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봤자 올해 안에는 트럼프 이 미치광이 짓은 끝나게 되어 있다. 왜냐? 왜 올해 끝나게 되어 있냐? 한번 주식이라는 게 추세가 깨지면은 그 추세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고 하면 긴 횡보의 장세, 와리가리하는 횡보의 장세를 거치고 내려오고 있는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올라줘야 되거든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좀 끝나고 길게 봤을 때도 한 두세 달 안에는 끝나야 그 추세가 다시 한번 긴 횡보의 기간을 거치고 추세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네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겠냐? 어차피 나는 분할 매수로 줍줍할 거고 너는 계속 쳐내려라. 근데 그래도 좀 적당히 좀 하자.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시간이다. 기관이나 뭐 펀드 매니저나 JP모건 등등의 증권사들은 주식이 하락장이어도 걔네들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옵션이나 인버스나 숏을 치면서 걔네들은 시장을 농락시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을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주식이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걔네들은 수익을 내야 회사를 굴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개미는 월급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이 하락장을 계획을 세워서 초분할 매수로 효율적으로 줍줍을 하면서 시간을 무기로 활용하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모두 힘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